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네, 지지율이 40%대까지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네.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긍정평가는 42.9%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56.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고 부정평가도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 긍정평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예. 4월 2주 차에 35.9% 기록했던 지지율이 계속 올라서 최근 2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면서 안착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눈에 띄는 내용은 또 없었습니까? 네, 일단 지역별로 이 긍정평가 추이를 좀 살펴볼게요. 네. 인천, 경기 3.0%포인트 올랐고요. 광주, 전라, 제주에서도 올랐고 서울에서도 올랐는데 반면에 이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지역별로 긍부정평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광주, 전라, 제주, 인천, 경기, 서울,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요. 예.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강원에서는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예. 연령대별로도 조금 살펴보면 특히 20대를 주목해 볼 만한데요. 지지율이 13%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30대, 50대도 상승했습니다만 4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차이가 좀 많았군요. 자,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했다고요? 네, 김연경 간호협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대였던 대통령마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작금의 현실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도 꺾지 않았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즉각 국회에서 제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간호사들 오늘부터 준법 투쟁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준법 투쟁에 나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 현재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다고 해요. 대리수술, 대리처방, 초음파, 기관삽관 같은 일들은 권한 밖의 일이고 이건 예. 불법이라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또 오늘부터 한 달간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갖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오는 19일에는 광화문에서 규탄대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개인 간 갈등이 커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네요. 자, 복지부가 서둘러야지 국민 불편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조규용 장관이 어제 이 거부권 의결 후에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거든요. 예. 여기에서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착실히 이행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켰고 앞으로도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브리핑을 마친 뒤에 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했는데요. 여기에 진료 지원 인력이라고 불리는 PA 간호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문제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게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또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예.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제도적 안정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또 향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예, 정확하지 않은 거 바로잡는 게 법안입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아마 이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같은 공간에서 도지사는 갈비찜, 학생들은 카레를 먹었다는 논란입니다. 어떤 논란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것만 봐도 너무 갈비찜이 먹고 싶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9일에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기숙사를 찾아서 예.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이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도 식사를 했을 거고 이 도지사와 의원들도 식사를 했는데 식단이 좀 판이하게 달랐던 겁니다. 같은 공간이었는데 이 김 지사와 의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 톱밥, 아롱 사태 전골, 돼지갈비찜, 장어 튀김 등 수많은 이제 호화로운 메뉴들이 나온 반면 학생들의 식단은 카레밥, 된장국, 감자고로케, 김, 단무지, 김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료의 원가만 따져보면 이 도지사와 의원들이 먹은 음식의 식단 가격은 28,000원, 예. 학생들의 식단은 2,700원,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일단 도지사와 의원들의 밥값은 충북도가 따로 낸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예.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식단을 제공한 건 좀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먹는 거로 차별받으면 정말 기분 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예. 남자들 특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군대에서. 예. 배고플 때 좀 차이 나면은 좀 많이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의 쓴소리 이게 특히 화제던데 무슨 말 한 거죠? 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예. 21세기판 반상에 차별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20세기판 권위의식에 쩔은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1,000원의 밥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1,000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 공감이 없었다. 갈비찜, 장어와 카레 사이에 놓여진 칸막이의 높이 몇 배 이상으로 부메랑이 돼 민심의 칸막이를 높이고 회초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충청북도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네, 논란이 커지자 충북도는 국회와 가까워서 충북학사에서 행사를 했고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 준비를 할 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오질 말아야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해라. 뭐 그런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최고위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예. 먼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일본국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해 주시기 당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쓴소리 난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리되면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일본이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고요. 최소한 뭐 마시지는 않더라도 이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예. 우리 정부도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국의 한 교수가요. 그물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했다는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게 방사선 핵물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 발언인데요. 예. 지난 15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과장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 1리터가 내 앞에 있다면 예. 나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이 안전하다면 식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가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는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본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을 신뢰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오염수 뭐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 취재할 때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요.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준비한 오염수를 직접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인 줄 알고 마셨던 한 국회의원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영국 교수를요. 국민의힘이 국회로 초청하기로 했다고요? 네,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인데요. 예.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이 앨리슨 교수의 초청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인데 그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있는데요. 여기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 한무경 의원 등이 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TF 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 앨리슨 교수가 원자력 방사선 관련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접근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2의 광우병처럼 유언비어가 퍼지는 거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괴담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얘기는요. 잠시 뒤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가요.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 그런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그건 뭐죠?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 채용이 됐거든요. 이를 두고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가 지난해에 전남 선관위 경력직 9급으로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직 8급으로 채용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경력 채용이다, 아빠 찬스다라는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 했다는데 지금의 논란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아빠 찬스가 아니고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지겠다, 사퇴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예.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이것은 특혜 채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게 사퇴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묻자 박 사무총장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선관위 중앙위원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 내부 전문가 총 5명으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하고 있다면서 독자적으로 보고하고 위원회의 질의를 받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아나운서는 아버지와 얘기 잘하세요? 아버지랑 얘기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딸은 뭐 많이 봐주는 걸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